비가 오는 밤, 70대 아버지가 거실에 홀로 앉아 낡은 앨범을 보고 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린다. 화면에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떠 있다. 아버지 기쁘고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다. 아들, 웬일이냐, 이 시간에 밥은 먹었고? 아들 전화 너머 차갑고 단호한 감정이 없는 목소리. 아버지, 할 말 있어요. 아버지 순간 멈칫한다. 그래, 무슨 일이냐? 아들 전화 너머 앞으로 명절 때 저희 집에 절대 오지 마세요. 지혜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더는 못 살겠답니다. 평생 상처만 주는 아버지 말투. 이제 정말 진절머리가 난대요. 아버지는 충격받아 굳어진다. 손에서 힘이 풀리고 스마트폰이 마룻바닥으로 툭 떨어진다. 전화기에서 여보세요? 아버지!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지만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만 응시한다.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넨 당신의 말이 자식의 가슴에 칼이 되어 박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나는 세상의 차가운 말.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낸 슬픈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헌신한 내 자식에게 꼰대를 넘어 원수가 되는 비극. 오늘 우리는 그 비극을 막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결정적인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부에서는 자식과의 인연을 끊는 최악의 말투 5가지를 순위대로 알아보며 나는 과연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함께 점검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식들이 먼저 찾아와 마음을 열게 만드는 10가지 황금 언어 습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아픈 곳을 찌를 수도 있어 보시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내신다면 저는 어르신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년이 불안과 후회가 아닌 따뜻한 봄날 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혜를 전하는 채널 봄날 같은 노후입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혜입니다. 수많은 가정의 비극은 총이나 칼이 아닌 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위험한 말의 칼을 내려놓고 사람을 살리는 말의 약을 얻어 가십시오. 이 운명을 바꾸는 여정에 함께 하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큰 격려가 됩니다. 일부 자식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최악의 말투, 지금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심코 사용하지만 자식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등을 돌리게 만드는 최악의 말투를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최악의 말투. 5위는 바로 나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혹시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이라는 말로 조언을 시작하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의 고생과 업적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듣는 자식에게 너의 지금 힘든 것은 고생도 아니다 라는 은근한 무시와 과거에 묶여 현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답답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대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자수성가한 71세의 김정호 어르신은 자신의 고생스러웠던 젊은 시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승진이 누락되어 힘들어할 때 김정호 어르신은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말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사장한테 밉보여서 월급도 못 받고 쫓겨난 적도 있어. 그런 거에 비하면 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내! 위로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자신의 힘듦을 하찮게 여기는 아버지의 무용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손주가 할아버지, 저 이번에 시험 망쳤어요. 라며 울먹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때는 교과서도 없어서 멍석 깔고 천자문 외웠어. 요즘처럼 좋은 세상에 공부 못한 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그날 이후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손주는 할아버지를 피했습니다. 김정호 어르신은 자식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었지만 그의 나 때는 이란 화법은 오히려 자식들의 마음속에서 존경하는 아버지를 지워버리는 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속이 텅 빈 벼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뻣뻣하게 서 있지만 알알이 꽉 찬 벼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의 지혜도 이와 같습니다. 진정한 어른의 지혜는 과거의 업적을 내세우며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자식 세대의 현재를 인정해주는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나 때는 이라는 말은 속이 빈 벼와 같지만 내 덕분이다 라는 말은 꽉 찬 벼의 겸손함과 같습니다. 그 묵직한 겸손함 앞에서 존경심은 저절로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이 빈 벼와 꽉 찬 벼의 말은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하나의 짧은 극장을 통해 그 극명한 차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명절 아침, 기름 냄새 고소한 부엌. 결혼 후 첫 명절을 맞는 며느리가 서툰 솜씨로 전을 부치고 있습니다. 몇 개는 까맣게 탔고 모양도 삐뚤빼뚤합니다. 아쉬운 순간 뒷짐을 지고 들어오신 시어머니, 며느리의 전을 한참 보시더니 혀를 끌끌 차며 말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한테 욕먹을까봐 밤새워가며 음식 배웠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해. 그 말에 며느리의 어깨가 움츠러들고 즐거워야 할 명절 아침의 부엌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지혜로운 순간 부엌에 들어오신 시어머니, 서툰 며느리의 모습에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처음인데 이만큼이나 차리다니 정말 고생 많았네. 내 덕분에 올 명절도 풍성하게 보내는구나. 정말 고맙다. 그 말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타버린 전 몇 개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고 부엌은 다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찹니다. 며느리는 감동받고 다음에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보셨습니까, 어르신들? 똑같은 부엌, 똑같은 며느리 앞에서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집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갇힌 말은 현재의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지만 현재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은 꽁꽁 언 마음마저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나를 내세우는 말을 멈추는 것이 오이였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상대방의 생각과 판단 자체를 꺾으려 드는 훨씬 더 공격적이고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말이 정답이라고 믿는 위험한 착각에서 비롯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최악의 말투 4위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최악의 말투 4위는 바로 그건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라고 단정 짓고 가르치려 들은 말입니다. 혹시 자녀의 의견에 내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라며 선을 그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앞서 다룬 나 때는 말이야. 보다 한층 더 공격적인 말투입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현재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중심적 사고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기에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투는 상대방에게 깊은 모멸감과 무력감을 안겨주며 모든 소통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은퇴하신 76세 한상덕 어르신은 평생을 정답을 말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늘 옳았고 그 덕분에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죠. 그는 은퇴 후에도 아들에게 자신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가르치려 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토로할 때마다 한상덕 어르신은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중간에 끊으며 말했습니다. 네, 전략이 처음부터 틀려먹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했어야지. 그는 아들을 위한 최선의 정답을 알려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아버지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늘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얘기하면 제가 한심한 놈이 된 기분이라 더 힘이 빠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한상덕 씨는 아들을 위한다는 정답이 오히려 아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닫게 하는 최악의 오답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크게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였던 퇴계 이황 선생의 일화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가르친 스승으로 어린 종이었던 고정을 꼽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이황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가르칠 때 고정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마당을 쓸었다.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성실함과 꾸준함의 위대함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최고의 어른은 정답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랫사람의 행동 속에서도 배움을 찾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황처럼 스스로를 낮출 때 비로소 아랫사람들은 마음으로 그를 따르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답을 말하는 아버지와 배움을 찾는 어른의 모습은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하나의 짧은 극장을 통해 그 극명한 차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손주를 키울 때 아쉬운 순간 거실에서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손주를 보며 할아버지가 혀를 찢찢 찹니다. 애는 저렇게 장난감만 가지고 놀게 하면 안 돼. 우리 때는 다 흙 만지고 뛰어놀면서 컸어. 저러면 애가 바보 된다. 내 말이 맞아. 아들은 아무 대꾸 없이 아들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거실에는 정막만 흐릅니다. 지혜로운 순간 거실에서 로봇 장난감을 조립하는 손주를 할아버지가 흥미롭게 지켜봅니다. 요즘은 저런 걸 가지고 노는구나. 저게 뭐 그리 재미있을까, 아범아? 저 장난감이 요즘 아이들한테 왜 그렇게 좋은 건지 아비에게도 알려주렴.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옆에 앉아 장난감이 아이의 창의력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기 시작하고 할아버지와 아들, 손주가 함께 장난감을 조립하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보셨습니까, 어르신들? 똑같은 손주를 바라보면서도 단정의 말은 관계를 단절시켰고 질문의 말은 세대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내 말이 맞다는 교만함을 내려놓는 것이 사위였다면 더 교묘하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족쇄를 채우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최악의 말투 3위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대망의 3위는 바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서운함을 토로하고 죄책감을 안기는 말입니다. 혹시 자녀에게 너는 엄마 아빠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 혹은 나 혼자 아프고 외롭다와 같은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서운함의 언어는 듣는 자식의 마음에 나는 불효자라는 무거운 죄책감의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협박의 일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죄책감을 이용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가장 파괴적인 소통 방식 중 하나입니다.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시는 71세 송미경 여사님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그 허전함은 고스란히 하나뿐인 딸에게로 향했습니다. 송 여사님에게 딸과의 통화는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딸에게 전화해 너는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오늘 몸이 너무 아픈데 너라도 옆에 있었으면. 일하며 서운함을 토로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직장과 육아에 지친 딸은 처음엔 죄송해하며 자주 연락했지만 점점 어머니의 전화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죄인이 되어 에너지를 모두 빼앗기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송 여사님의 이웃이었던 80세 박덕칠 어르신은 자식 자랑을 늘어놓으면서도 뒤에서는 아들놈이 몇 달째 용돈 한 푼을 안 보내라며 자식 흉을 보곤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는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느라 평생 허리가 휘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아버지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운함의 언어는 결국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겼습니다. 어느 날 송 여사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이 없어지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깊은 한숨을 쉰다는 것을요. 내가 딸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가장 큰 짐이 되고 있구나. 그날 이후 송 여사님은 딸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딸의 전화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걱정이 된 딸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송 여사님은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딸, 목소리 들으니 좋다. 엄마는 오늘 친구랑 산책도 하고 잘 지냈어. 그러니 엄마 걱정은 말고 너는 내 몸부터 챙겨라.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마라. 그거면 됐다. 서운함을 쏟아내는 대신 딸의 안부를 걱정하고 축복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놀랍게도 그 후로 딸의 전화는 훨씬 더 잦아졌고 목소리도 밝아졌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이 더 이상 무거운 숙제가 아닌 따뜻한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걱정시키기보다 나를 축복해주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자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축복의 말을 건넬 때 진짜 사랑은 샘솟듯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책감을 주는 서운함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축복의 말은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하나의 짧은 극장을 통해 그 극명한 차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먼저 연락이 없어 매우 서운할 때, 아쉬운 순간, 늦은 저녁 홀로 밥을 먹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건다. 어떻게 전화 한 통이 없니? 너한테 엄마는 이제 없는 사람이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죄송해요. 바빠서. 라고 말하고 통화는 어색하게 끊어진다. 아들은 죄책감에, 어머니는 서운함에 잠 못 이룬다. 지혜로운 순간. 같은 시간, 어머니가 아들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아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문득 궁금하네. 바쁘겠지만 건강 잘 챙겨라. 별일 없으면 그걸로 됐다. 엄마는 괜찮다. 잠시 후 아들에게서 답장이 온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꼭 찾아뵐게요. 어머니는 그 문자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는다. 자녀는 고마움과 안도감을 느끼며 조만간 먼저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보셨습니까, 어르신들?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칼은 자식의 마음에 죄책감이라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을 요구하는 말은 관계를 병들게 하지만 사랑을 먼저 베푸는 축복의 말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교묘하고 아픈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걱정이라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상대방의 인생을 송두리째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입니다. 자식의 꿈마저 꺾어버릴 수 있는 이 무서운 말에 대해 다음 2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의 가슴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최악의 말투. 2위는 바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입니다. 혹시 자녀의 결정에 대해 내 생각은 짧았다 혹은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니? 라고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앞서 다룬 모든 말투들의 최종 진화 형태와도 같습니다. 나 때는 이라는 과거 중심적 사고와 내 말이 맞다는 단정적 태도,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서운함까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너 잘 되라고라는 포장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박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교묘하고 아픈 공격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칼날이 되는 것이죠.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15년간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던 40대 아들 김성우 씨가 어느 날 저녁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회사 그만두고 친구와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평생의 자랑이었던 아들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들고 있던 신문을 내려놓으며 불같이 화를 내셨죠. 너 미쳤느냐?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니 당장 그만둬라.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안정적인 길을 걷길 바라는 걱정이었지만 그 표현은 아들의 꿈을 짓밟는 날카로운 판단이었습니다. 아들 김성우 씨의 얼굴은 굳어졌고 대화는 단절되었습니다. 반면 이와 비슷한 다른 가정에서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정말 딱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라고 호소했을 때 79세의 강만수 어르신은 이 한심한 놈아, 내가 전부터 그 사업 안 된다고 했지. 다 너 잘 되라고 한 내 말을 귓등으로 들으니 이 꼴이 된 거야. 라며 아들을 내쳤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버지에게마저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 같은 말을 들은 아들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여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성우 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조용히 불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호야, 내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그런 큰 결심을 했을까? 그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엄마는 내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아빠는 걱정이 돼서 그러시는 거니 너무 노여워 말고 어떤 결정이든 엄마는 내 편이란다. 어머니의 공감 한마디에 강해 보이기만 했던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터뜨렸고 비로소 아버지에게도 말 못했던 자신의 오랜 꿈과 불안한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어머니의 지지를 바탕으로 아버지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성공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되지만 아들은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어머니 한 분만은 내 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했지만 가족의 비난과 판단은 사람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감과 지지는 파괴된 사람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위대한 힘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의 칼날과 마음을 살리는 지지는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하나의 짧은 극장을 통해 그 극명한 차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가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털어놓을 때 아쉬운 순간 딸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 저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어렵게 말을 꺼낸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다 너 잘 되라고 남들 다 하는 결혼 시켜놨더니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딸은 가장 힘든 순간에 가족에게마저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절망하며 어머니 앞에서 소리 죽여온다. 지혜로운 순간 엄마, 저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어렵게 말을 꺼낸다.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여기까지 오느라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겠구나.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는 내 곁에 있을게. 딸은 어머니의 말에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다. 보셨습니까, 어르신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판단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칼날이 되는지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자식의 인생을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이였다면 대망의 1위는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어쩌면 가장 원초적이고 파괴적인 말입니다. 다음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최악의 말투 1위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자식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존경심을 한 줌의 재로 만드는 대망의 최악의 말투. 이 1위는 바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하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권위를 내세우는 말입니다. 혹시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뒤 어른한테 말대꾸하는 거 아니다 라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은 신뢰를 쌓는 가장 위대한 기회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어른의 모습만큼 자식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순간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 아닌 그저 고집센 늙은이로 전락하고 맙니다. 평생을 가부장적인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아오신 75세의 이대호 어르신은 며느리가 살갑게 굴지 않는 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내외와 외식을 하던 중 며느리가 아들에게만 반찬을 챙겨주는 것을 보고 서운함이 폭발했습니다. 너는 시아버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느냐? 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식당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지혜 엄마가 아버님 드릴 갈비를 따로 챙기고 있었어요. 오해하신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할아버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차마 며느리에게 사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돼서 어떻게 아랫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나 하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던 그는 아내의 간곡한 설득에 큰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야, 지난번에 내가 잘못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너에게 소리쳐서 정말 미안하구나. 이 늙은이가 생각이 짧았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며느리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그 사과 한마디는 얼음장 같았던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단번에 녹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이대호 할아버지를 세상 가장 따뜻한 시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면 평생을 교직에서 보낸 83세의 박철의 교감 선생님은 자식 교육 문제로 아들과 크게 다툰 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끝내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어른 말이 맞다며 끝까지 자신의 권위를 굽히지 않았죠.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크게 실망했고 그날 이후 부자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박철의 교감 선생님은 자존심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아들의 존경과 사랑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옛말에 과이불개 시의과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목소리를 높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그 용기 있는 모습 앞에서 자식들은 비로소 아버지를 진정한 어른으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성벽과 마음을 여는 사과는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하나의 짧은 극장을 통해 그 극명한 차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실수로 자녀의 소중한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아쉬운 순간. 아버지, 제가 아끼는 찻잔인데 이걸 어떻게 하실래요? 거기다 둔 내 잘못이지. 그리고 어른한테 어디서 말대꾸야. 아들은 깨진 찻잔보다 더 산산조각난 마음을 안고 돌아서고 부자 사이에는 깊은 금이 갑니다. 지혜로운 순간. 아버지, 제가 아끼는 찻잔인데 이걸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고, 내가 앞을 제대로 못 봤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무척 아끼는 찻잔인데 아비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렴. 아들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오히려 감동하고 부서진 찻잔의 빈자리는 더 큰 사랑과 존경심으로 채워집니다. 보셨습니까, 어르신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최악의 말투들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나의 과거의 상대를 가두는 나 때는 이라는 낡은 앨범. 상대의 생각을 틀렸다고 규정하는 단정의 벽. 죄책감의 족쇄를 채우는 서운함의 원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꿈을 꺾는 판단의 비수. 그리고 모든 것을 죄로 만드는 다쳐버린 사과까지. 어쩌면 이 5가지 말투 중 몇 가지는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 마음이 무거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미 늦은 것이 아닐까? 과연 우리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용기, 바로 그곳에서부터 위대한 변화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절망의 언어를 넘어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며 나이 들수록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다음 영상 2부 존경을 부르는 10가지 황금 언어 습관 편에서 그 모든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기적의 언어, 질문의 지혜, 어색한 관계도 단번에 녹여버리는 칭찬의 기술, 마음의 빚을 지우고 사랑을 샘솟게 하는 축복의 언어, 그리고 당신의 품격을 완성할 나머지 10가지 황금 언어 습관까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위대한 여정이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 운명적인 2부, 존경받는 어른의 10가지 황금 언어 습관 편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노년이 바뀔 운명적인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봄날 같은 노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